한 번 절할 때마다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려놓고 싶은 것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요.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천천히요. 요즘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미국의 한 CEO가 한국의 템플스테이에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올리비아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7시부터 30명의 직원들과 온라인 미팅을 하고 투자자들과 점심을 먹고 밤늦게까지 개발자들과 새로운 기술을 논의하는 평범한 32살 CEO죠. 창업 전엔 스탠포드 의대에서 의료정보학을 연구하던 평범한 연구원이었어요. 매일 병원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보면서 이걸 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3년 전 룸메이트였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친구와 함께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꿈을 안고 창업을 했답니다. 처음엔 저희 둘과 개발자 3명, 총 5명으로 시작했어요. 제 집 차고에서요. 실리콘밸리의 클리셰처럼요.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투자 미팅에서 100번은 거절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운이 트이기 시작했죠.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의료 기록 분석 시스템이 입소문을 타면서 병원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요즘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 중 하나로 떠올랐답니다. 투자도 많이 유치했거든요. 직원도 30명으로 늘었고요. 하지만 성장통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미팅, 끝없는 이메일과 메시지, 마감에 쫓기는 생활. 어느 순간부터 심각한 위장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더군요. 아이러니하죠? 의료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CEO가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다니. 그때 우리 회사 개발자들이 특별한 힐링 푸드를 추천해줬어요. 바로 매운 라면이었죠. 처음엔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맵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건네는 라면을 먹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묘한 중독성에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특히 야근할 때면 한국 개발자들이 매운 라면 파티를 열곤 했는데 그게 회사의 작은 문화가 됐어요. 누군가 오늘 불닭 하고 외치면 다들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한국 직원들은 이게 바로 한국의 매운맛이죠. 라며 웃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개발팀에서 자꾸 한국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면서 꼭 한번 벤치마킹 해봐야 한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그렇게 대단할까? 했는데 우연히 본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하고 진료 기록을 바로 확인하는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 흥미로웠던 건 우리 수석 개발자 제시카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열심히 코딩하다 말고 자기 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아웃으로 한국의 템플스테이란 걸 다녀왔다면서요. 제시카가 보여준 영상 속에는 새벽 안개 낀 산사에서 울리는 종소리, 참선하는 모습, 스님과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바루 공양이라는 특별한 식사 방법이었죠. 4개의 그릇으로 된 공양기에 음식을 남기지 않고 물로 깨끗이 닦아 마시기까지 식사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더라고요. 언니가 원래 까다로워서 절에서 주는 음식 잘 못 먹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위장이 좋아졌대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처음엔 고단했대요. 새벽에 일어나고 108배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사흘째 되니까 마법처럼 달라지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나도 그런 거 필요한데.
요즘 너무 지쳤거든. 그럼 한국 가면 꼭 해봐요. 마침 아시아 투자자들과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엔 특별한 루트를 택했어요. 일본을 들렸다가 한국으로 가는 거죠. 평소엔 유럽이나 미국 내 출장만 다녔는데 이번엔 왠지 모르게 설렜어요. 출발 전날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한국 직원들이 A 사용지 3장짜리 맛집 리스트를 들고 와서는 이건 꼭 가보세요. 이건 제가 예약해둘게요. 하고 중국 개발자는 한국 피부관리샵 예약은 제가 할게요. 피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하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떠났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설렜어요. 와, 드디어 일본이다. 이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좀 봐. 공항 로비에 반짝반짝한 바닥,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실제로 가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시련은 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시작됐어요. 호텔 주소를 영어로 써서 보여드렸는데 기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알아듣기 힘든 일본어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마 도쿄 한복판에 있는 유명 호텔을 모르시진 않겠죠? 구글 번역기를 켜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기사님은 계속 뭐라고 하시고 저는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공항 안내데스크로 돌아가려는데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40분이나 돌아서 호텔에 도착했는데 요금은 처음 이야기된 것보다 훨씬 더 나왔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의사소통도 안 되니 그냥 지불할 수밖에 없었죠.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더 황당한 건 길거리였어요. 호텔에서 근처 식당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영어로 된 이정표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올림픽도 했던 나라가. 결국 식당 찾기를 포기하고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죠. 평소 위장병이 있는 데다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온 거예요. 호텔 프런트에 응급실 위치를 물어보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모든 서류를 손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시라면 여권, 재료카드, 보험 증명서도 필요해요. 접수 창구에서 받은 건 다름 아닌 두꺼운 종이 서류 뭉치였어요. 모든 서류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죠. 혹시 디지털 시스템은 없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간호사님이 태연하게 답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증상을 수기로 작성하더라고요. 혹시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났나요? 아니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일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 회사는 AI로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팩스를 쓰고 있다니. 게다가 제 진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찾아본 건 두꺼운 종이 차트였어요. 병원 방문이 끝났을 때는 이미 새벽. 약을 받고 나왔는데 약사님의 설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약봉투에 적힌 한자를 보며 이게 뭘까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틀 뒤면 한국인데 한국은 어떨까? 아마 비슷하겠지? 아니, 어쩌면 더 불편할 수도 있겠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티켓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환불도 안 되고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문득 제시카가 보여줬던 템플스테이 영상이 떠올랐어요. 고요한 절과 맑은 공기, 따뜻한 차 한 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영상일 뿐이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공항은 말도 못하게 크고 깨끗하고 크다 못해 웅장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 거대한 디지털 안내판에는 영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언어로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철도 티켓을 사려는데 직원분이 먼저 다가오시더니 외국인 전용 패스가 있는데 이게 더 저렴하실 거예요. 지하철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완벽한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일본에서 택시 타느라 고생한 게 엊그제였는데. 호텔에 도착해보니 이곳도 완전 스마트했어요. 체크인도 키오스크로 할 수 있었고 직원분들도 모두 능숙한 영어로 안내해 주셨죠.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파졌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좀 걱정됐지만 용기를 내서 편의점에 갔죠. 그런데 이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핑크색 봉지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불닭볶음면. 미국에서도 열심히 찾았지만 늘 품절이었던 전설의 라면이에요. 아, 맞다. 스트레스 받을 때면 늘 매운 라면으로 힐링했던 제가 이번엔 본고장의 매운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죠. 그동안 위장약도 잘 챙겨 먹었고 컨디션도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사버렸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는데 첫 입을 먹는 순간 으악, 물. 미국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매웠어요.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젓가락이 가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같이 산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한 입 먹고 우유 한 모금, 또 한 입 먹고 콜라 한 모금. 이마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렀지만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매운맛에 끝까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30분 후, 제 위장이 복수를 시작했죠.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일본에서 받은 약도 별로 효과가 없었나 봐요. 결국 새벽 2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프런트 직원분이 제 상태를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죠. 위가 너무 아파서. 혹시 근처에 병원이 있을까요? 네, 걱정 마세요.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창백한 얼굴로 책상을 붙잡고 있었나 봐요. 직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재빨리 무전을 들었어요. 민석 씨, 잠시 프런트 좀 와주실래요? 고지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게요?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는 훤칠한 직원분이 나타났어요.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접수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못 받아봤거든요. 민석 씨는 저를 부축하면서 조심스럽게 차로 안내했고 병원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심지어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접수부터 보험 처리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죠. 혹시 통역이나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24시간 프런트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명함을 건네주시는 모습까지.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서비스 정신인가 싶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이제 혼자 가도 된다고 재차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걱정하시면서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끝날 때까지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호텔리어구나. 완벽한 매너와 세련된 모습, 거기에 따뜻한 배려까지. 전문성과 친절을 동시에 갖춘 한국의 호텔리어들은 확실히 특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무슨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오지랖 같은 거래요. 길 잃어버린 외국인 못 참기, 추워하는 외국인 못 참기 등등 깜짝 놀랐죠. 병원에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어요.
응급실 접수대에서 여권을 내밀자 직원분이 태블릿 PC로 스캔하더니 믿기지 않게도 5분 만에 접수가 끝났어요. 혹시 보험은 없으신가요? 네. 여행자 보험만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로 보험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제 증상을 입력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먹은 약부터 알레르기 정보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염이 있으신 분이 불닭볶음면을 드셨군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 당분간은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의아했죠. 죽이요? 그게 뭔가요? 간호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회복식이라고요. 처방이 끝나고 나올 때는 민석 씨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약국도 도와드릴게요. 약국에서도 놀라웠어요. 약사님이 제가 먹는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이 약은 식사 직후, 이 약은 자기 전에 드세요. 처음 이틀은 죽이나 미음만 드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1시간이었어요. 일본에서 허비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 중 맛있게 하는 곳으로 도시락 주문해 드릴게요. 위장이 약하실 때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최고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같은 아시아 맞나?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퇴원하고 이틀 동안은 호텔에서 죽만 먹으면서 푹 쉬었어요. 민석 씨가 추천해준 죽집 도시락은 정말 특별했죠. 전복죽, 호박죽, 낙지죽. 매일 다른 맛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시카가 말했던 템플스테이가 생각났죠.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겠다. 위장도 약하고 마음도 지친 것 같은데. 프런트에 문의했더니 서울 근교의 한 절을 추천해 주셨어요. 해발 500m 산 중턱에 있는 천년 고찰이래요. 특히 이 절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울창한 숲길을 지나 도착한 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처음 절문을 지나는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량이 코끝을 스치면서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처음으로 대접해 주신 건 오미자 차였어요. 이건 오미자로 만든 차예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하죠.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마치 우리 인생처럼 다양한 맛이 있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혀끝에서 퍼지더니 끝에는 은은한 쓴맛이 남았어요. 스님 말씀처럼 정말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신기하게도 위장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공양 시간, 스님께서 바로 공양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4개의 그릇은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스님들의 식사 도구예요. 첫 번째 그릇에는 밥, 두 번째는 국, 세 번째는 반찬, 네 번째는 물을 담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마지막엔 물로 그릇을 깨끗이 닦아 마시는 것까지가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날 저녁 메뉴는 신선한 채소로 만든 비빔밥, 묵은지 된장국, 가지무침, 고사리나물. 모두 절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들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된장국이었죠. 이 된장은 3년 이상 숙성된 거예요. 매일 아침 절 마당에 항아리를 두고 햇볕을 맞추죠. 소금도 천일염으로 직접 만든 거고요. 모든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과 시간이 담겨 있답니다. 한 입 떠먹어보니 세상에 이렇게 소박한 음식인데 이런 깊은 맛이 날 수 있다니.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불닭볶음면의 그 화려한 맛과는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이 들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평소 제가 잘 먹지 못하던 채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더덕무침은
봄에 산에서 직접 캐서 말렸다가 쓰는 건데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도라지 무침도 한번 드셔보세요. 기침에도 좋고 목 건강에도 좋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힐링 푸드구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매운 라면으로 도피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새벽 종소리에 일어나 예불에 참석했어요. 아침 공양으로 나온 건 콩나물국과 더덕무침이었는데 그 담백한 맛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스님,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거죠. 재료 하나하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요리하면 그 정성이 맛이 되어 돌아옵니다.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비우고 음식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그게 바로 약이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문득 깨달았어요. 위장 통증이 싹 사라져 있다는 걸요. 불닭볶음면으로 시작된 위장 사건이 절의 음식으로 치유된 거였어요.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음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바쁘다고 허겁지겁 먹거나 스트레스 받았다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매 끼니가 우리 인생의 귀한 순간이니까요. 사찰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예불을 마치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108배를 해보시죠.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요. 108배라니. 나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할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처음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첫 번째 절을 시작했어요. 한 번 절할 때마다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려놓고 싶은 것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요.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천천히요. 1배.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2배.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에게 감사합니다. 3배. 이 평화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배쯤 되었을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숨이 너무 가빠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팔은 떨리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추고 싶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스님의 목소리가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30배, 40배, 50배를 넘어갈 때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의 답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진짜 필요한 건 더 빠른 성장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드는 거야.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시스템. 70배를 넘어설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마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한 배 할 때마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81, 82.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주변의 소리도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들리는 톡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마지막 108배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죠. 차담 시간에 스님께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님, 다음 주에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는데 솔직히 너무 불안해요. 경쟁사들도 많고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이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스님이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급하면 그릇에 물을 따를 때 물이 넘치는 법이에요. 천천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라가듯 기술도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번뜩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만들려는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시스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처럼요. 서울로 돌아와 투자 미팅 자료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디지털 기술과 전통의 조화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 미팅장에서 제가 한 첫마디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화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첨단 기술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의 가치였어요. 프레젠테이션에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템플스테이에서 배운 치유의 철학을 담았어요. 천년된 절의 지혜가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우리의 기술도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닌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디지털 동반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투자자들은 오히려 제가 제안한 금액보다 더 큰 투자를 결정했죠. 지금 저희 회사는 크게 바뀌었어요.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 명상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건강한 식사를 함께 나눠요. 제 책상 한켠에는 템플스테이에서 받은 바루 세트가 놓여 있죠. 힘들 때마다 그때의 평화로움을 떠올리며 차 한 잔을 마신답니다. 제시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올리비아, 당신 한국 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맞아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닭볶음면 사건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특별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한국의 디지털 기술은 뛰어났지만 정작 제가 배운 건 그 기술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소량기가 생각나요. 그리고 묻곤 하죠. 108배 할 시간이군요. 여러분, 올리비아의 특별한 한국 여행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며 반신반의하던 실리콘밸리의 CEO가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병원 시스템, 24시간 응급실, 호텔리어의 세심한 서비스 같은 현대적 편리함과 함께 템플스테이에서 배운 108배의 지혜, 사찰 음식의 치유력처럼 전통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매주 명상을 하며 직원들과 건강한 식사를 나누는 디지털 힐링을 실천하는 CEO가 된 올리비아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올리비아가 한국을 또 방문하면 올리비아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